일단 오늘 해야 될 것들이 요거였어요. 그죠? 학습자 분석이라는 것을 좀 해주십사.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전날 거, 했던, 예, 스윙 분석 관련해서 좀 더 다듬어 주셨으면 했는데, 좀, 제가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웃풋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생과계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생과계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1조부터. 1조부터 관련된 내용들, 학습자 요구한 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조부터 1조 어떤 분이 좀 해주실까요? 발표 돌아가시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요. 네. 박민정 선생님 해주시나요? 네. 네. 저희는 우선 학습자 분석할 때 학습자를 3, 40대 주부들 중에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뽑았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뭐 애기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나름 바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규정된 시간에 강의 참여가 어렵고 이거는 저희 팀에 계시는 분만 보더라도 오프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교육할 수 있는 그 시간대, 규정된 시간대에 교육 참여하시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경력이 단절된 부분이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신감도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러니 교수 설계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러니 교수 설계자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거를 막연하게 검색을 하는데 뭐 검색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검색에 함에 있어서 좀 약간 서투르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좀 나이가 있고 경력이 단절이 되었다 보니까 배우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특징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출발점 행동에는 이 사람들이 뭐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없고 배우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가장 공통적인 거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되게 강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하는 능력은 있어요. 어느 정도의 검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부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니 교수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전문 지식이 좀 많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필요한 음, 멀티미디어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뽑았고요. 세 번째는 경력 단절 기간에 따라서 학습자 개인의 학습 능력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1년 경력 단절된 사람이랑 10년 경력 단절된 사람들은 똑같은 음, 내용을 하는데 시간이 좀 다르다라고 좀 판단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시사점으로 도출해낸 내용은 첫 번째는 뭐 초보, 중급 뭘 다 떠나서 뭐 기본적으로 학습자 수준에 맞게끔 좀 이론 접근하는 부분이 쉽게 음, 접근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고 규정된 시간에 수업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녹화본으로 해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실전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음, 번째는 우리가 이론을 들으면서 이러한 수업 과정을 들었지만 실제 현업에 갔을 때에는 이 이론하고 현업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현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를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뭐 질의사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섯 번째는 좀 두려움이 있고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동기부여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경력 단절 여성, 성공한 롤모델을 섭외를 해서 이 사람들의 뭐 스토리를 강연으로 풀고 그다음에 인터뷰 진행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네, 잘하셨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수고하신 일조분들께 박수 먼저 보내드립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다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부 출발점 해놓은 기술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부분이 사실 동기부여거든요. 이게 의외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좀 덜 되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덜 되는 집단들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덜 돼 있어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커리큘럼 구성을 한다고 하면 이런 교수 설계자 강의지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면 동기부여하는 그 커리큘럼을 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어쨌든 네, 이분들은 어쨌든 취업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별로 동기부여와 관련된 활동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경력 단절 기간에 따라서 학습자 개인의 학습 능력이 다르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다양한 방법들, 뭐 해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제가 만약 이 문장으로 뭐 학습 활동을 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학습 수준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정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학습 능력을 높은 사람 쪽에 맞춰 놓으면 낮은 분들이 따라오지 못하겠죠. 또 낮은 쪽에 맞춰 놓으면 높으신 분들이 또 너무 재미없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죠. 너무 쉬운 과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참 수준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그냥 아이디어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학습 수준을 갖다가 우리 동영상 있죠. 기본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학습들 있죠. 반드시 해야 되는 동영상 학습은 조금 높게 맞춰 놓는 거죠. 경력 단절을 조금 짧게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놓고 대신에 부가 자료들 있죠. 좀 더 구체적이고 쉬운 내용들 자료들은 부가 자료로 제공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학습은 좀 높은 수준에 맞춰져 있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부가 자료를 미리 이제 보고 조금 수준이 좀 낮으신 분들한테 제공을 하면 그거 미리 사전 좀 공부를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본학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게 뒤에 커리큘럼 구성하고 이런 부분도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네, 저희는 이제 학습자 특성을 잡을 때 첫 번째로는 30, 40대 학습자가 많고 이제 실제 수업을 듣고 있는 저희를 기준으로 이제 잡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교수 설계를 처음 접하는 비전문가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취업이나 투잡 그리고 소자본 작업 등에서 의지가 있으나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디지털 매체 활용에 익숙치 않은 편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업 시간 외에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따르는 이제 출발점 행동은 세 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위해서 이런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지식은 있으나 이러닝 교수 설계에 필요한 디지털 매체 활용 능력이 미숙하다. 이렇게 적었고, 세 번째는 이러닝 교수 설계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나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를 실제로 찾았을 때 좀 정보를 많이 못 찾았었던 경험으로 이제 이렇게 적었고, 네. 그다음에 시사점으로는 첫 번째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준을 파악하고 초보자 맞춤 수업을 구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매체 활용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추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자의 시간에 맞춰 복습할 수 있도록 그 교환과 수업 영상을 제공한다.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업에 종사 중인 30, 40대 교수 설계자들의 인터뷰를 제공해서
현장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들도 과정 수료 후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켜준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사실 제일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적어봤고, 그다음에 5번째는 교환 후에 추가적인 참고 자료가 있다면 콘텐츠 말미에 해당 자료 링크나 파일을 첨부해서 후에 다시 찾아보기 쉽도록 이제 바로 갈 수 있도록 참고 자료 게시판에 정리하여 올려준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런 사이트에 이제 저희가 로그인해서 들어가고 사실 이런 것도 되게 번거롭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단계를 좀 줄여서 바로바로 게시판에 정리할 수 있도록 바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올려주고, 그리고 6번째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학습자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 뭐 밴드나 뭐 게시판을 추가한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막 급하게 붙이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잘 안 돼서 이거를 막 편집 중이었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할게요. 자, 여기 봤을 때 저는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이 학습자 특성에서 제 취업이나 투자나 창업 등 이런 의지와 관련된 내용을 좀 기술을 해주셨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출발점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이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이렇다면 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커리큘럼 상에서도 뭐가 있을까, 그죠? 뭐 창업과 관련된 거,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번 우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이력서 입사 면접이나 이력서 쓰는 법도 이제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인 거죠. 이런 교수 설계자를 취업하려는 분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구성을 하니까 이런 인사이트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인상 깊게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조학습 자료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잘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러닝이기 때문에 일단 녹화된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을 뭐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사실 없을 텐데, 대신에 이제 교환 부분들,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제공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LMS라는 우리가 플랫폼이 있다고 했잖아요. 플랫폼 상에 기본적으로는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MS라는 그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LMS라는 것은 다양한 회사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기능들이 다 다르다고 했죠. 혹시나 없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정리를 해 주셨듯이 별도의 어떤 커뮤니티나 게시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정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네, 정리 잘 하셨습니다. 이조혜한테 박수 좀 보내드릴게요. 네, 잘 하셨습니다. 자, 구글의 지금 3주 내용입니다. 자,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일단 대상 학습자들을 그 학습자 특성에 지금 2번에 있는데요. 교수 설계자로 직업 전환을 고려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경력자들로 일단은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서 작업이나 상호 업무에 대한 경험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교수 설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무에 대한 경험이 좀 없다라고, 일단 특성을 잡아서 이론보다는 실무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좀 내용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출발점의 행동이 교수 설계 이론이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실무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는 종사했던 업종이 다양해서, 용어의 어떤 이해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서 작성 기술은 있으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었다. 라는 걸 출발점 행동으로 봤고요. 시사점은 지금 다른 조들 보니까 조들에 비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는 그 강의에 사용되는 용어나 이론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적용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 설계에 대한 실무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 볼 실습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또 피드백 차원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공유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제공되고 실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내용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좀 생각하기엔 학습자 특성이 정말 좀 더 디테일했던 것 같아요. 깔끔한 느낌이 사실 있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문서 작업하고 사무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뭐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분들이다. 그죠? 근데 다른 직종에서 이제 이직을 하시는, 이게 전직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교수 설계자로 전직하고 싶은 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잘 묘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점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출이 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사점 부분이 약간 아직 조금 덜 구체적인 느낌이 다시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해서 조금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조 분들도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조 분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저희는 학습자 분석을 새로운 학습에 대한 어떤 기대가 크고 그런데 어려운 용어로 정보 습득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출발점 행동은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닝 교수 설계 관련 용어에 대한 선행 지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닝 교수 설계자 업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관심은 있으나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콘텐츠를 이제 이러닝 교수 설계자의 업무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어떤 전 과정을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한번 보여주고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어를 사용하는 실제 상황들을 영상으로 구현해서 용어 습득을 이제 쉽게 조금 할 수 있도록 이제 짧게 이제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활용 형식이나 이런 거를 돕기 위해서 캠타시아를 활용해서 교수자가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하고 또 과제를 이제 부여해서 학생들의 이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직접 현장을 이제 구현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상으로 이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가서 이제, 교수 설계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이제 대답을 이제 듣는 형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곳으로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곳으로 이미 진출해 있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넣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궁금한 게 다양한 직업군이라는 이야기가 이러닝 교수 설계자의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산업들로 그러니까 어차피 직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거잖아요. 교수 설계자라는 직무가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다양한 산업에 포지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이렇게 네,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메타버스 이런 것들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참, 생각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시간에 아마 특강 형태로 해서 이제 우리 에듀테크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걸 제가 좀 지향을 하거든요.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닝 하면 현재 지금 틀에 박혀 있는 동영상 위주의 강의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듀테크 기술들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그것들을 교수 설계자가 분명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에 좀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확장해서 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업무 시작부터 종료 전까지의 전 과정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모습을 좀 상상을 하셨나요? 이제 교수 설계자, 배우다 보니까 이러닝 음. 교수 설계자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SME를 뭐 섭외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고를 받아서 뭐 이런 전 과정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스토리로 이제 한번 보여주면은 이것도 교수 설계자가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넣어봤어요. 아, 좋습니다. 저는 이거 이 문장 딱 하면서 또 이제 TV 프로그램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출근하세요. 아무튼 출근. 아, 예, 네네네. 예.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봐도 좋겠다. 예, 시간대로 해서 막 그 원고 받는다고 전화 받고 막 아웅다웅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구성해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면 그런 거 아이디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시사점이 좀 다양하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죠? 조별로 동일하게 중복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후에도 커리큘럼이 이제 어떻게 도출이 될까?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기대가 많이 되고, 사조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상 이상으로, 제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산출물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각자 어떤 그 타겟들도 잘 명시가 되어 있던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도 이제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점이나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후에 이제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들까지 하니까 어떻게 감이 좀 잡히시죠?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 큰 맥락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분석이 잘 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앞에서 우리가 수행 분석이라는 걸 했고, 그죠? 큰 흐름에서 수행 분석이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학습자 분석이라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학습자 포지셔닝이 이게 잘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런 부분을 잘 느끼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해드릴 부분은 뭐냐면, 네, 이거야. 제가 아까 조별로 이렇게, 그 소그룹 입장을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게 STP라고 하는 게 이제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마케팅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세그멘테이션, 일단은 세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분화. 그리고 그 세분화된 것 중에서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장표로 표현을 해본 건데요. 우리가 학습자라는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땐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막연하게 이러니까 모든 대상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것들을 연령대로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생활 뭐 수준으로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선행학습 수준을 구분하든지 아니면 처해 있는 상황들을 구분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것들을 구분을 해나가는 거죠. 구분을 일단 하는 게 세그멘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분된 기준을 토대로 해서 그 한 대상들을 찍는 거죠. 한 대상들을. 네, 그래서 아까 2조 같은 경우 기억나는 게 뭐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타겟팅을 하는 거죠, 하나를. 타겟팅을 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를 세그먼트 된 것 중에 한 집단을 타겟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 대상들의 특징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사로잡을 건가라는 게 포지셔닝이거든요. 우리 아까 그 만들었던 장표에서는
시사점 정리한 거 있죠. 시사점 정리한 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마케팅과 관련된 어떤 방법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학습 분석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충분히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장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교수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죠? 교수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걸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조금 쉽게 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쉽게 된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다른 주제, 다른 산업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학습자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좀 더 구체화하기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팅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 좀 계속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활동과 관련해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이런 우리가 실습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실습 활동을 하면서 좀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가요? 제가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것 대비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까 그 소그룹 갔을 때, 제 방문 드렸을 때도 뭐 느낌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어렵죠? 네, 전반적인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여러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조금 성장했다는 느낌 사실 드시나요? 그런 거 있죠? 이가영 의무 쓰시는데, 예,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딱 그게 보이거든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제 네, 수행 분석했던 거, 어제 버전하고 오늘 버전만 비교를 해도 정말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다가 고차원적 사고력, 저차원적 사고력으로 구분한다고 해서, 이거는 지난번에는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거꾸로 해놓은 건데, 기억하고 이해 정도, 뭐 적용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강사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 단계 있죠. 적용이나 분석이나 비평이나 창작 단계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지 경험하시고 느껴보셔야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단계 한 기억이나 이해 정도나 적용의 일부 정도 단계들을 이제 명시지라고 해서 이것들은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교수자나 이분들이 전달을 할 수 있는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강의를 통해서나 뭐 이런 것들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영역. 하지만 이후의 부분들 있잖아요. 뭐 적용의 일부 부분이나 분석이나 비평, 창작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시고 겪으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때서야 체득이 될 수 있는, 체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암묵지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전거 타는데 많이 비유를 해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아마 대부분 다 타시죠? 예, 타실 텐데 자전거 배울 때 보통 그래요. 균형 잡으면 돼.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노하우를 조금 몇 가지 알려주죠. 그 부분이 사실 명시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자전거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 내용을 다 전달을 하고, 그걸 다 듣는다고 해서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이제 경험하고, 균형을 잡는데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그거 사실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사실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넘어지는 쪽으로 몸을 이렇게 해서 뭐 균형을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이 페달도 계속 밟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그런 암묵지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느껴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습 활동 구성을 할 때 이런 명시지라는 부분의 영역의 어떤 지식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게 암묵지라는 부분의 영역의 지식이 있구나. 이걸 명확히 구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게 구분이 안 되시면요. 그래요. 모든 그 활동들을 명시지화 시킬 수 있다. 설명을 하고 뭔가 어떤 활동들을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으면요. 이후에 교수 설계하시기나 아니면 강의하시는데 힘이 들어요. 왜냐면은 뭔가 나는 이걸 갖다가 전달을 하고 싶은데 교육생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교수자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교수 설계자 입장에서는 뭔가 활동을 설계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지나 암묵지 지식들 요것들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학습 활동을 좀 기획할 필요가 있다,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디자이너